네, 안녕하세요. 루루 채널의 루루입니다. 오늘은 장에 앞서서 좀 전반적으로 이제 세계 장 좀 보고 갈게요. 우선 선물 지수인데 지금 다우 같은 경우에는 좀 빠지는 모습 보이고 있어요. 다우랑 미장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유럽장도 지금 본장도 좀 빠지고 있어요. 거의 한 크게는 뭐 1% 정도? 그리고 뭐 한 0. 몇 프로씩 이 정도씩 전부 다 빠지고 있고, 뭐 국내 시장도 어차피 빠졌으니까 내일도 빠질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이거는 뭐 미장이 올랐다고 해서 저희가 오르진 않더라고요. 요즘은 또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니까.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뭐 한 0. 몇 프로씩 이런 식으로 빠져 있고, 좀 약한 것들이 뭐 좀 한 1% 이런 식으로 빠져 있고, 크게 막 엄청 많이 빠지거나 막 아직 그런 모습은 아직 아니에요. 미장이 열려 봐야지 알 것 같아요. 그거는. 자, 그러면은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매번 이걸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코로나 관련해서는 세계 같은 경우에는 아직 앞전에 있었던 고점들을 뭐 뛰어넘지 못했어요. 뭐 약간 주춤거린다고 했는데 살짝 다시 올라오긴 했죠. 우선은 뭐 그렇게 엄청 크게 느는 모습은 아니에요. 그냥 유지되는 약간 그런 모습인 것 같고, 근데 국내가 이제 코로나가 계속 늘고 있죠. 오늘 같은 경우가 이제 441명으로 좀 많이 늘었죠. 그리고 심리적으로 봤을 때도 400단위를 넘었다. 지금은 뭐 200 후반대, 뭐 300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는데 400을 넘었다라는 그것 때문에 아침에 장이 좀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10시 지나면서 확실히 더 빠지는 것 같았고, 자, 그리고 제가 다른 것도 많이 보는데 뭐 필요하면은 솔직히 이걸 보셔도 돼요. 이 검은 색깔 점선들이 이제 어제 그 시간대에 있었던, 예를 들면 15시잖아요. 여기 15시에 어제 있었던 수치예요. 코로나 수치고, 이게 오늘 있었던 수치인데 이거는 이제 일일이 수동으로 업데이트를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자, 어느 어플리케이션은 아니고 뭐 코로나 라이브라는 곳인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다가 지금은 이제 15시가 넘어가면서 좀 어제보다 떨어졌죠. 누적 기준입니다. 이거 지금 그 시간대가 아니고 누적 기준이기 때문에 이게 내일까지 계속 가는데, 만약에 이렇게 꼬라진다 그럼 내일은 아마도, 뭐 정확하지 않지만 내일 또 오전에 또 여기저기서 또 이제 찌라시가 돌긴 하겠지만, 아마도 이거랑 비슷하게 좀 빠진다면은 441명보다 적지 않을까. 자, 그러면 실망 매물 무조건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갈게요. 그리고 이제 좀 종목을 볼게요. 정부에서 이제 441명 나왔잖아요. 오늘 얘기 나온 게 3단계 격상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논의 중이다. 조만간 결정을 한다라고 했어요. 3단계에 준하는 조치로 갈지, 자, 여기 이 맥락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완전한 3단계로 갈지. 그러니까 완전한 3단계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조치를 다 이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3단계에 준하는 조치라는 거는, 예를 들면은 경제, 정말 이거는 안 하면 안 돼, 이런 것들 있잖아요. 경쟁이 아니고 경제. 그러고 보면은 또 뭐가 있을까? 뭐 몇 가지들 있어요. 뭐 저쪽 어디냐, 그 교회나 이런 쪽에서는 뭐 자기의 생명과 같다고 하면서 안 다니면 안 된다 이런 말도 있고, 그래서 100% 이거를 다 못한다면은 부분별로, 내용 중에서 부분별로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부분별로 간다라고 하면은, 자, 공기업 같은 경우나 공무원 같은 경우는 재택근무가 가능해요. 나라에서 진행을 하는 거니까 가능하겠죠, 당연히. 자, 그리고 학교 같은 경우도 어차피 나라에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원격으로 돌리는 거. 안 되는 게 뭘까? 기업들 재택은 권고사항이긴 해요. 근데 얼마나 따라올지 모르겠지만 좀 많이 따라올 것 같긴 한데, 이런 거 몇 가지들, 그리고 뭐 종교단체 아예 금지를 시키는 그런 건데 금지를 못 시킬 거예요. 아마도 반발이 좀 세서. 뭐 몇 가지들 막 있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완전한 3단계로 갈지 논의를 한다는 거는 이걸로 갔을 때는 반발이 굉장히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준하는 조치로 간다라는 게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종목들 한번 볼게요. 제가 오늘 설명드릴 거는 뭐 맨날 앞전에 가져오던 애들은 이만큼인데, 솔직히 이제는 여기는 뭐 한 번씩은 튈 수는 있겠죠, 당연히. 근데 그렇게 지금 코로나 상태에서 매력적이지 않아요. 제가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잖아요. 방역은 이미 준비가 됐다.
방역이 예전에 안 됐을 때 이거 종목들이 중요했었죠. 진단키트, 소독제, 마스크. 자, 그리고 실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는 뭐냐, 방역은 준비가 됐으니까 재택근무와 온라인 교육, 이걸 집중해서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근데 얘네도 사실상 오늘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섹터 보시면은. 자, 볼게요. 우선은 보면은 여기 있죠. 재택근무 보는데, 여기 하나 뺐다. 재택근무 쪽에 이미 상한가가 두 개가 나왔고 14%씩 하면서 소프트캠프하고 ECS 다 따라왔죠. 링네트하고. 이 정도면 웬만한 애들 이제 좀 정지가 되거나 조만간 단일가 경고 들어갈 만해요. 뭐 누굴 보더라도. 알서포트는 아직 아니더라고요. 알서포트는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샀어요 오늘. 아마도 내일 모르죠. 더 갈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왜 이렇게 샀을까. 우선 뭐 회사는 좋긴 해요. 우선은 재택근무 이런 식으로 올랐고, 그러고 교육주들 보시면 YBM 주축으로, 얘네가 그냥 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알서프랑 YBM 같은 경우에는 계속 큰 폭으로 오르기 위해서 평균 가격을 올려놓으면서 기다리고 있다. 계속 기다리다가 이제 400명 나오니까 그때 돼서야 진짜 대장 역할을 한 거죠. 뭐 거래 대금 보시면 알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거래 대금 둘 다 1위, 무조건 대장이에요 얘네들은. 근데 그동안 안 갔던 거는 잡다한 이슈에는 안 움직이다가 클 때 정말 제대로 한 번씩 움직이는 그런 친구들이라 보면 돼요. YBM 한번 누가 사는지 볼게요. 얘네는 왜 이렇게 많아 이게. 얘네도 외국인 가져가는 모습. 그러니까 대장주들은 전부 다 외국인이 좀 끌어올렸어요. 근데 외국인이 단타 성향이 좀 있기 때문에 분명 조심하셔야 돼요. 큰 폭으로 올랐지만. 자, 나머지 애들은 뭐 메가 MD, 뭐 청담러닝 이 정도 많이 따라왔죠 오늘. 그리고 참 메가 MD가 이제 좀 그러다 보니까 메가 스터디가 좀 따라가는 모습. 근데 뭐 굳이 얘까지는 안 봅니다 저는. 자, 그러면 얘네들 중에서 뭐가 문제냐. 이제는 제가 우선은 대충 좀 찾아놨는데 한 4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뜬게. 아이스크림 에듀 같은 경우에 보면은 뭐 그렇게 오르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얘는 좀 조절을 잘 못한 거예요. 앞전부터 좀 조절을 하면서 움직임을 좀 줬어야 되는데. 자, 단기거래 예고 들어가죠. 지정 예고일은 28일, 오늘인가? 내일부터. 자, 내일부터 해가지고 그 당일 종가가 앞에 40 거래일 평균 해가지고 곱하기 1.3 때리시면은 그 금액을 넘으시면 안 돼요. 자, 40일 평균이면은 이거를 자기 종목이면은 좀 계산해 보시는 것도 재밌어요 한 번씩은. 자, 오늘 종가 있잖아요. 종가를 쫙 40일을 갖다가 40거래를 나열한 다음에 평균을 때리고 곱하기 1.3을 하시면 됩니다. 그걸 넘었으면은 단일가로 간다. 단일가 거래로 집어넣으니까 좀 상승하는데 둔화가 걸리겠죠. 그리고 그 안에 안 들어가려고 할 거예요 웬만해서는. 그래서 며칠 동안은 주춤 할 거예요. 재미가 없죠. 자, 그럼 수급은 당연히 이탈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메가 MD도 오늘 오르면서 단일가 예정됐어요. 얘도 똑같아요 내용은. 얘는 단일가 들어갔네요. 단기과열로 해서 종료일이 9월 1일까지 30분 거래죠. 분명 30분 거래일 텐데 30분 거래하면서 이제 단일가 집어넣었어요. 얘는 앞전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얘도 평균가가 높지 않기 때문에 한번 크게 가면 얘는 무조건 걸린다고. 이런 종목들은 솔직히 계산기를 미리 때려 보셨다면은 매일매일 내 종목이면은 40일 계산을 해서 1.3 곱하셔가지고 오늘 이러면은 넘어가겠네 보시고서 좀 미리 도망가는 게 좋죠. 그리고 ECS 얘는 이미 단일가예요. 앞전 이거 보니까 그 전은 단일가 아니었나 보네. 오늘부터 단일가였는 것 같은데 14%나 올랐죠 단일가에. 솔직히 이런 종목은 좋게 안 봅니다 저. 단일가에서 그냥 쉬어가는 게 가장 좋아요. 자, 역시나 투자 경고가 걸렸죠. 이거는 뭐 훈장 달면은 더 많이 간다 뭐 이런 말은 있어요. 자, 근데 지정 사유 뭐 보시고 하면은 얘는 점점 더 가기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요즘 장은 YBM넷 얘 같은 경우는 예고죠. 자, 더 오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앞전에서 YBM넷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자, 최대한 이런 식으로 평균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여기서 놀고 있었어요. 근데 올렸는데 아직 안 걸렸죠 단일가에. 근데 앞전 40일 계산해 보시면은 얼마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오늘 평균가까지 하면은.
뭐 많이 못 올릴 거예요. 올려봐야. 이게 단일가 들어가면 단일가에서는 솔직히 개미들이 대응하기 어렵고 장난질도 너무 쉽기 때문에 솔직히 단일가에서는 안 노는 게 낫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박스권을 갖다 이탈하는 단일가 가격을 준다. 재료가 살아있음에도 그럼 죽을만 한데 굳이 물량 들고 단일가에 같이 들어갈 필요는 없겠죠. 자, 요정도 뭐 더 찾아보시면 있을 수도 있어요. 우선은 제가 본 거는 제가 대충 찾아봤는데 이 정도 있더라고요. 제가 보는 종목들 중에서는. 자, 그리고 해서 말씀드릴 거는 이걸 말씀드려야 되는구나. 전반적으로 이미 이 섹터들이 많이 올랐고 대장주들마저도 조만간 뭐 YBN 같은 교육 이런 애들도 단일가 이쪽에 걸릴 가능성이 높으니까 좀 이쪽 섹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충분히 수익이 났을 거예요. 분명히. 자, 수익이 났으면은 좀 적당히 좀 정리를 하시면서 좀 분할로 매일매일 나눠서 던지든지 좀 분할로 하면서 수익 실현하면서 이제 가는 게 좋거든요. 그러고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내일 갑자기 좀 줄었어요. 뭐 한 320명대 나왔어요. 그러면은 실망 매물 당연히 나오고 폭락을 하겠죠. 자, 320명 나왔고 그럼 3단계 안 하냐 막 얘기하는데 3단계 완전한 3단계를 안 한대요. 갑자기. 그럼 당연히 또 실망 매물 나오겠고 그렇다고 3단계를 했다? 3단계를 했으면 재료 소멸로 또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거의 끝난 거죠. 3단계를 바라고 지금 온 건데 3단계를 했잖아요. 그럼 뭐 마지막 분기 보고서까지 보면서 실적을 까볼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실적이 막 좋을 것 같은 애들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테마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웬만큼 오고 단일가 단체로 걸릴 정도 오면은 좀 적당히 정리를 하시면서 좀 가져가시는 게 좀 좋다 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종목이 있느냐. 그래서 보다 보니까 이제는 종목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 전에 이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역시나 강대강으로 계속 싸운다고 했죠. 의료계 진료 거부하고 무책임 집단 이기주의 복귀를 촉구한다. 정부에서 이제 복귀해라 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이제 계속 싸우죠. 그만큼 정부도 양보를 안 하고 있고 의협도 못 돌아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거 관련주들은 여기 계속 얘기했던 유비케어랑 비트컴퓨터. 정부가 저렇게 강하게 나온다는 거는 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뭐 180석이니까 하려고 하면 할 수는 있는데 아직은 막 진행을 안 했어요. 근데 겁은 많이 줬죠. 뭐 의료 면허 취소 이런 얘기가 계속 있으니까. 자,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좀 비트컴퓨터가 좀 계속 대장 역할을 해요. 희한하게. 얘가 개인 수급이겠죠, 분명히 또. 그쵸. 얘는 매번 개인이 좀 움직이는 그런 성향을 보이는데, 그래서 얘가 이제 여기까지 올라왔잖아요. 자, 웬만큼 다 왔어요, 이제는. 똑같아요. 이런 자리, 이런 자리, 이런 자리. 좀 특이한 큰 이슈가 있지 않는 이상, 뭐 그렇게 올라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진 않아 보여요. 뭔가 좀 세게 나가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너희들을 갖다가 뭐 정말, 아니면은 한 명이라도, 대표적으로 한 명이라도 뭐 면허 취소를 시킨다던가 아니면은 어떤 식으로 뭔가 대응을 하겠죠. 그런 대응이 나오지 않는 이상. 자, 그리고 유비케어도 오늘 좀 시세는 좋는데 뭐 돌파는 안 나왔어요. 정확하게 오늘 자리가 여기니까 아직은 요 정도까지는 돌파를 해야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찔러보기는 해봤어요. 오늘도 찔러보긴 했는데 얘도 이까지 올라가려면은 비트컴퓨터랑 동일하게 큰 재료가 있어야 된다. 정부가 좀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그런 모습. 그럼 정말 하겠구나 이렇게 보면서 이제 수급 물리겠죠. 자, 그리고 이건 말씀드렸고 코로나 관련해서 그러면은 자, 이쪽은 뭐 이제 이쪽 진단키트나 이건 오르긴 올라요. 오르는 친구들은 조금씩은 올라요. 알코올이 조금 그래도 한동안 지지부진했었죠. 얘네랑 같이 놀면서 혼자서만 안 올랐었죠. 그래서 알코올이 오늘 좀 올랐네요. 근데 뭐 소폭 오른 그런 모습. 그래도 역시나 여기 돌파를 못했죠. 자, 걸리는 자리는 매번 걸려요. 이렇게. 자, 이거 돌파하려면은 내일 코로나 인원이 드라마틱하게 올라가거나 아니면 뭐 3단계 하면서 뭐 좀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손소독제를 어디서 많이 쓰냐면은 집에서는 손소독제 그렇게 많이 안 쓸 거예요. 외부에 나갔을 때 손소독제를 많이 쓰죠. 3단계 격리시키고서 만약에 재택을 시킨다? 재택을 시키고 집에다가 가둬버린다 다들. 그럼 손소독제 그냥 매출로만 보면은 간단하게. 저는 그래서 자주 얘기를 안 합니다. 이제 오일 이제. 자, 뭐 비슷한 얘기들이고요.
마스크는 당연히 의무화가 됐으니까 의무화 됐을 때 한때 돌아가면서 상한가 막 쳤잖아요. 한 바퀴 돈 거예요. 자, 그렇게 전체가 막 신나게 달렸잖아요. 그럼 쉬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똑같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얘네들 전체가 이렇게 막 달렸잖아요. 쉬어야 돼요, 얘네들 둘 다 이제. 그래서 내일부터는 솔직한 말로 뭐 다들 알아서 판단하고 자기 투자하는 거니까 알아서 하시겠지만, 저라면은 좀 내일부터는 익정 관점으로 갈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익절을 하면은 내일 그래도 코로나 계속될 거고 지속될 건데 뭐가 남았냐? 자, 음악병실도 저는 그렇게 좋게 안 보니까 제가 그 다음 좋게 보는 거는, 자, 배송, 그리고 간편식, 식품 쪽. 그 중에서도 이 정도만 보고 있어요. 배송 같은 경우에는, 자, 지금 맞물린 게 있어요. 재택을 많이 하고 비대면을 많이 하게 되면은 당연히 배송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뭐든지 다 배송으로 하니까. 근데 추석이 지금 껴있어요. 추석 같은 경우에 선물 굉장히 많아요. 추석 때 당연히 이슈가 또 되는데, 그때도 어쩌면은 코로나가 제대로 안 끝났을 가능성이 높죠. 한 달 뒤인가요? 얼추 추석이 한 9월 말인가? 이쯤 되는 것 같았는데 한 달 뒤겠네요, 얼추. 자, 고로 이쪽 좀 괜찮게 봐요. 그 중에선 당연히 동방이죠. 근데 동방이 뭐 이슈는 있어요, 이런저런. 그 어디야, 쿠팡 그거 업체 해주는 곳이거든요, 동방이. 근데 뭐 쿠팡에서 여기저기 계속 물류 창고가 계속 셧다운이 되죠. 셧다운이라고 해야 될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코로나 때문에. 그런 이슈는 있는데, 뭐 그렇게 따지면은 모든 업체들이 다 그런 이슈를 안고 일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동방 먼저 볼게요. 동방이 아무래도 대장이긴 할 거예요. 시간에도 상 말아버렸고. 자, 차트는 굉장히 자리도 좋아요. 예전에 코로나 때 한번 볼게요. 코로나 때. 자, 요쯤까지 갔네요. 코로나 한번 왔을 때. 자, 2,600원, 2,700원까지 왔어요. 이때가 대구 쪽 터졌을 때죠. 자, 근데 지금은 수도권이 터졌는데 인원도 얼마나 더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고, 뭐 3단계 격상이고 얘기가 계속 논의가 되는 마당에 좀 요 자리에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요건 가볍게 넘을 것 같아요. 앞전에 있던 요런 자리들, 이런 애들, 못 넘었던 애들, 꼬리 달린 애들, 여기는 쉽게 돌파할 것 같고, 2200원은 뭐 어차피 지금 10% 쪘으니까 10%면 2300원, 210원을 더하면은 350원, 한 2350원 될 것 같아요. 2350원이면 여기까지 가네. 내일 같은 경우에는 좀 좋은 그림이, 제가 봤을 때는, 자, 최소한 2400원 위에서 스타트를 하죠. 자, 이거 지울게요, 헷갈리니까. 자, 2400원 위에서 스타트를 하면서 전부 다 밟은 상태로, 이렇게 밟은 상태에서 여기 시초를 깔고 이렇게 세워. 그 다음에 요걸 맞을진 모르겠어요. 강하다면은 웬만한 코로나 섹터들이 다 죽으면은 얘가 강할 거예요. 갈 곳이 없어요, 돈이. 자, 그럼 돌파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거라 전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어디까지 돌파할지 봐야 되겠죠, 얘도. 여기까지 돌파하면은 상이 넘나? 어쨌든 저는 한 2400원 넘어서 스타트하면은 좀 자리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태웅 얘는 솔직히 거래량이 거의 없어요. 근데 얘가 신규 상장주다 보니까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죠. 지금 계속 이렇게 빠지는 모습. 자, 수급 보면은 오늘 뭐 개인 조금 사고 외인 뭐 기관 없어요, 거의. 기타 법인 조금 앞전에 들어온 거 있는데, 뭐 크게 전반적으로 물량 봐도 크게 뭐 누가 많이 가져갔다 이런 건 안 보여요. 자, 얘 같은 경우는 내일 이슈를 받으면은 얘는 좀 움직일 수 있겠죠. 아무래도 시총이 600억인데 유통 비율이 44%면은 4주에 28, 250억 정도 되겠어요, 대충. 조금 더 되나? 한 250억 시총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진짜 한번 달리면은, 보자. 예전에 이런 식으로 상한가 친 적도 있는 애예요. 자, 상한가도 한번 쳐봤고, 우선 종목에 그렇게 윗꼬리가 많이 달리는 종목은 아니에요. 좀 상승이 생기면은 윗꼬리가 많이 달리는데, 그렇게 상승이 없을 때는 뭐 그렇게 윗꼬리가 많지는 않아요. 얘도 좀 괜찮다고 보고 있고, 뭐 시간에는 전부 다 괜찮아요. 웬만한 돈들이 다 나와서 다 내일이면 끝났다고 생각하고 다 이쪽으로 왔어요, 지금 이제. 자, 배송 포장으로, 배송과 포장, 그리고 식품 쪽. 자, 이제 마지막 섹터인 거죠, 거의. 코로나가 이제 장기화가 됐을 때는, 그리고 추석이 있으니까. 자, 동방 그걸 안 봤구나.
동방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며칠 좀 가져가는 모습, 투신 새롭게 계속 들어오고 있고, 기법이 눈치 까고 들어왔죠. 이미 지금까지는 이렇게 대량으로 들어온 적 없었는데, 사모펀드는 뭐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몰라도 뭐 왕창 팔고 나갔어요. 안타깝지만 이거를 나중에 팔면 얼마나 좋았을까. 자, 그래서 얘는 뭐 차트 위치상 아까 말씀드렸고, 그래서 얘는 수급도 나름 괜찮아 보여요. 만져주는 애가 있죠. 태용은 만져주는 애는 없는데 결국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 보니까 시총을 봤을 때도 700억, 600억, 한익스프레스가 한 580억 밖에 안 되니까 뭐 이 4개 중에 놀지 않을까. 자, 그리고 얘는 좀 시총이 있죠. 테림포장. 얘는 시총이 있는데 뭐 거래량이 그렇게 터진 적은 없죠. 앞에 코로나 때 한번 볼게요. 얘도 코로나 때가 그냥 뭐 별거 없이 그냥 하락을 맞았죠. 태용도 그런가? 얘도 뭐 딱히 그렇게 막 쏟진 않았어요. 조금 쏟았지 그냥. 자, 이런 식으로 조금 쏟아 올렸는데, 예전에는 코로나 때 이제 한 코로나 때문에 오른 건가? 2월 24일 좀 빠르긴 한데, 네, 어쨌든 한 상장 가격이 얼마였는지는 좀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간다면은 얘 같은 경우는 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요런 자리 한 4,000원 을 돌파하는지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앞전에 이런 자리들 눌림 있어서 지금 이제 저항으로 지금 보여주는 그런 자리를 돌파하는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재료만 괜찮다면은 뭐 가벼우니까 쉽게 넘기겠죠. 상한가 안 쳤던 애도 아니고. 자, 테림 같은 경우는 좀 무거워요. 무거운데 더 못 가요. 지금 시간외를 봐도 약하죠. 솔직히 얘는 그냥 우선 뺄게요. 그리고 배송을 저는 좀 좋게 보는데, 정확하게 제가 테림 포장 사이트에 가서 정확하게 얘네가 뭐 하는지 안 봤어요. 분명 포장이나 뭐 박스나 이쪽일 것 같긴 한데, 자, 우선은 동방 배송, 태용 로직스잖아요. 배송, 한익 익스프레스잖아요. 배송. 자, 한익 익스프레스 볼게요. 얘는 시총이 가장 낮아요. 500억에 반절, 한 300억이 영 안되는 그런 금액이죠. 얘도 괜찮아요. 그렇다고 지수 빠질 때 빠졌다가 뭐 그렇게 많이 코로나 때문에 올라온 적이 없는 친구죠. 자, 40일 평균가 하더라도 얘 막 상처도 전혀 문제 없어요. 예전에 보면은 이렇게 갭 떠가지고 상한가 치는 그런 모습도 보여준 적이 있고, 얘도 이때가 뭐였지? 다 비슷하네요. 2월 24일 이때 이제 뭐 배송 대란 뭐 이런 게 있었나봐요. 아마도 배송 관련주도 오를 때인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배송 관련주는 마지막에 거의 오를 것 같은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네들. 그래서 얘는 시간외가 얼마야 지금? 상이잖아요. 시간외가 얼추 5,200원 넘겠네. 5,300원 되겠네요. 거의 이거 다 밟아버리고 시작할 것 같아요. 자, 밟아버리고 10% 갭 뜨고 만약에 시작을 하면은, 다 밟은 상태에서 하면은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런 차트거든요. 아예 그냥 밟아버리고 밑에 있어봐야 요만한 거, 요 정도, 그러고 쭉 달리는 그런 모습. 그리고 얘네들 상향 안 쳤던 애들이 아니어서, 그리고 보면은 앞전에 뭐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달리기 전에 뭐가 그림이 좀 있으면 좋은데 없다가 그냥 훅 가요 그냥. 자, 그래서 배송 쪽 좀 내일 그림 좋을 것 같고요. 그러고 식품 쪽, 우양 같은 경우에도 상장한 지 그렇게 얼마 안 됐어요. 우양이 그 간편식 쪽인데 그 뭐 핫도그 만들고 이러거든요. 근데 얘네는 초반에 기법 매물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애예요. 이게 기법 물량 때문에 저도 이거 몇 번 샀다가 안 해 하고 나왔는데, 기타 법인 물량이 엄청 계속 나와요. 막 사면은 뭐만 좀만 오르면 그냥 계속 나오던 애인데, 최근에 제가 쭉 지켜보니까 아까 전에 좀 봤거든요. 뭐 그렇게 기법 물량 안 나와요. 이제 좀 기법으로 오히려 매수가 들어오지. 그리고 사모펀드 들어왔다가 오늘 조금 나가긴 했는데, 내일 다시 시세 괜찮으면 또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다고 뭐 개인이 많이 샀다, 뭐 외국인 많이 샀다, 누가 많이 산 그런 그림은 안 보여요. 아무래도 앞전 기간이 짧으니까.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6,000원, 무조건 6,000원이었어요. 6,000원 넘기가 힘든 애였죠. 매번 이런 식으로 올라가려고 하면은 기법 나오고, 올라가려고 하면은 기법 나오고. 근데 호가창이 굉장히 얇았었어요. 얘는 놀 때. 그래서 기법 물량에 그냥 바로바로 죽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이번에는 좀 재료가 이씨 오기는 했어요. 자, 시총 같은 경우에 771억에 반절하면 한 360, 70억 정도 될 것 같아요. 얘도 가벼워요, 굉장히. 신규 상장주라는 거고, 신규 상장주다 보니까, 그리고 6천원만 가면은 언제나 기법이 쏟아내던 물량들, 만약 이 종목을 하셨다면 아실 거예요. 굉장히 재미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제가 따로 보는 거는 차라리 지어소프트. 지어소프트는 약간 얘가 잘 달려요. 달릴 때 잘 달리고 막 그래요. 보시면은 한번 오름폭 주기 시작하면은 크게 주죠. 이때 얼마야? 이때 222% 이런 식으로 줘요. 얘가 저는 좀 좋게 보고 있고, 시가총액도 가볍진 않아요. 1851억인데 유통비율 76% 하면은 대충 80% 하면은 800에 한 1000, 88에 60, 1400억? 1400억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런 차트는 몇 번 두드렸잖아요, 지금까지 몇 번 계속 두드려 왔어요. 보시면은, 자, 문 열어달라고 계속 찔러보죠. 안 됐어요. 또 다 찔러보죠. 안 됐죠. 또 찔러봤죠. 또 찔러봤죠. 자, 또 찔르려고 해요. 근데 이번에 재료 있죠. 무조건 저는 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거래량도 뭐 그렇게 어디서만 막 엄청 크게 터진 것도 아니고, 오늘 그냥 적당하고. 매동을 한번 볼까? 봤었나? 자, 우선 보험이 꾸준히 가져왔고, 투신, 보험, 기관 굉장히 많이 가져왔어요. 금투가 많이 갔으면 솔직히 전 안 좋아요. 금투는 워낙 단타 성향이 너무 심하고 가지고 노는 애들이다 보니까 별로 안 좋아하는데, 보험이나 이런 애들은 좀 길게 가져가려고 하는 성향이 많아요. 자, 좀 좋게 보고, 거기에 툼에 나올 만한 개미들 많이 아직 최근에 안 가져갔죠. 자, 그러면은 개미들 여기서 안 샀다는 거는 여기서 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던질 이유가 없어요, 별로. 상승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뭐 바닥부터 올라왔으면 막 던질 사람 많겠는데. 자, 그리고 지어소프트는 좀 좋게 보고 있고, 제가 아까 전에 막 뉴스까지 찾아봤는데, 뉴스 지었구나. 좀 지어소프트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보자. 뉴스를 보니까 우선은 회사가 그거 하는 회사예요. 자, 새벽 배송업체 오아시스를 보유한 지어소프트. 자, 지분으로 보유한 것 같아요. 뭐 상반기에만 1천억 원 매출을 올리는 등 뭐 호실적. 이렇게 되면은 코로나 여파로 해가지고 비대면 배송 서비스가 당연히 인기가 있는 건 맞아요. 자, 이런 식으로 얘네는 할 거고, 자, 중요한 거는 이게 실적도 영업이익이 뭐 470%면은 되게 양호한 것 같고, 그리고 한투에서 뭐 주식도 이만큼씩 가지고 있고, 투자 뭐 있죠, 단순 투자 목적으로 해서 여기저기 뭐 좋은 말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쿠팡 다음이라고, 그냥 상장사 중에서는 쿠팡 다음에 얘를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CJ 시프도 오늘 많이 올랐어요. 근데 얘가 기질이 참 좋은 애는 아니에요. 질이 안 좋아요, 약간. 저도 얘는 되게 많이 가지고 노는데, 보면은 윗꼬리들이 되게 많아요. 한번 잘못 들어가는 순간에는 그냥 물리기 쉽죠. 굉장히 쉬워요. 웬만해서는 좀 지저분한 패턴으로. 근데 오늘은 희한하게 역시나 지저분했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올라갈 때 10%를 그냥 줘버리죠. 11%. 그 다음에 바로 내립니다. 9%를 내리죠. 그 다음에 천천히 또 4%를 내리죠. 자, 올릴 때는 저점 대비 잘 올라왔어요. 뭐 오늘은 솔직히 살만했었네. 이런 식으로 가졌으면 되게 착하게 움직였네요. 오늘은 한 6%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데 한번 쏘고 또 버리고. 근데 이 종목을 아시는 분들은 워낙 지저분해서 낙폭할 때 굉장히 빨리 내려와요, 이게. 그래서 좀 지저분하다. 근데 오늘은 쭉 말아 올리고 동시효과에서 터트려줬다. 그럼 누가 샀냐? 의외죠. 외국인 들어왔어요. 기관 들어왔어요. 기타 법인까지. 진카일지는 봐야 되겠지만, 던질 때도 얘네들을 한 번씩 이렇게 던지고, 살 때도 막 20만씩 들어오니까 오늘 한번 들어왔다고 막 좋게 볼 건 아니고, 얘네보다는 차라리 사신다면은 저는, 자, 우양, 지오소프트, 그리고 동방의 대장이긴 한데 내일 굉장히 갭을 많이 뜰 것 같아서 솔직히 추천하기 좀 그래요. 그러느니 한익스프레스나 태웅 이런 친구가 난 것 같아요. 요 정도 좀 볼 것 같습니다. 자,
자, 해서 코로나 관련주들 섹터 계속 돌면서 순환매를 해야 되는데 거의 끝자락까지 다 뽑아내고 어쩔 수 없이 넘어오고 있어요. 얘네도 뭐 비트컴퓨터 같은 애들도 좀 더 가면은 죽을 거예요 분명히. 자, 그럼 여기 까만 것들 보이죠? 지금 까만 애들 이제 다 이미 뽑아 먹을 만큼 뽑아 먹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도 청담러닝에다가 자, 신용한도 초과 종목, 그러니까 돈을 안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과열된 거예요 전부 다. 자, 근데 여기를 보면은 얘도 하나 있긴 한데 동방만 그렇고 나머지 애들은 뭐 신용부터 돈 다 들어올 수 있어요. 전체 섹터가 좀 돈이 일로 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두 섹터 마지막 코로나라고 좀 보고 있어요. 뭐 나머지들 뭐 한 번씩은 돌아갈 수 있겠죠. 누가 한번 튀고 누가 한번 튀고 그 마지막 불꽃 같이.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할 것 같고 비대면 결제 있었죠. 비대면 결제는 뭐 그렇게 나쁘다 완전히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요. 여기 하나 더 있었구나. 자, 근데 뭐 시간에가 그렇게 크게 오르는 것도 아니고 비대면 결제로 저는 얘를 좀 좋게 봤었는데 7만원은 넘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돌파했죠. 돌파할 땐 당연히 외국인이지. 얘네는 무조건 그쵸. 외국인 7만조 크게 들어왔죠. 자, 역시나 금투 연기금도 나가는 모습. 사모펀드 좀 들어왔는데 어쨌든 거의 얘네는 외국인이 다 끌고 가는 모습이니까 우선은 외국인 들어왔는데 뭐 대량 들어온 건 아니어서 자, 분봉을 봐도 쭉 올렸다가 요런 식인데 얼마나 갈지는 이제 몰라요. 어차피 신고가잖아요. 자, 얘 패턴을 보면은 올리고 다시 내리고 한 70% 내려요. 올린 만큼의 70%, 또 올린 만큼의 70%, 거의 그런 패턴이에요. 자, 여기서 올렸으면은 25%, 내릴 때 12%, 한 반절. 이걸 크게 볼까? 큰 N자로 볼까? 어떻게 볼까? 이걸 13%, 한 6%, 한 50% 정도씩 계속 뽑아 먹는 모습이죠. 자, 여기서 한 번 더 오른다. 내일 만약에 뭐 한 75,000원 막 간다 그러면은 당연히 N자 그려야 돼요. 여기서 또 얘는 그런 식으로 올라왔던 애여서. 근데 그렇게 천천히 가다 보면은 뭐랄까, 그렇게 천천히 가다 보면 아무래도 분명 내려온 사이에 코로나가 끝나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는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해지 형식으로 그냥 잠시 대피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전 좋다고 봐요. 여기에다가 막 다 걸고 막 그러시는 것보다는 뭐 일정 부분을 넣어가지고 그냥 좀 다른 종목들 피해보는 거 그냥 약간 메꾸는 용으로 우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야지. 음악병실은 그냥 넘어갈게요. 이것도 신라 SG도 있어요. 얘네도 있는데 솔직히 얘보다는 CJ 시푸드가 좀 더 힘이 있는 것 같아서 종목은 저기엔 추가한 거는 이것만 있었고. 그리고 자, 얘네들 진단 소독제 마스크 얘네 죽고 만약에 내일 재택이랑 온라인 교육이 죽어버린다 그러면은 뜰 수 있는 테마는 비대면 진료는 이슈가 있어야 간다고 했죠. 제가 거의 돌파 위치까지 와가지고 좀 이슈가 크게 와야 돼요. 크게 올지는 모르겠어요. 온다면 얘네가 또 수급 가져가겠는데. 그리고 비대면 결제 쪽은 막 그렇게 수급 미친듯이 들어오고 막 미친듯이 달리는 그런 경우는 잘 없었어요. 간혹 가다가 있었지. 음악병실은 모르겠어요. 솔직히 얘는 우선 패스. 자, 그래서 계속 말하는 거는 이쪽 섹터 내일 이제 수급 다 가져올 것 같고. 그러고 코로나가 그만큼 이 많은 돈이 좀 빠지거나 좀 재미가 없어진다면은 분명히 다른 섹터로 가요. 근데 미중 반일을 다 찾아봐도 뭐 그렇게 재밌는 내용이 없어요. 자, 정치 테마 먼저 말씀드릴게요. 미중 먼저 말씀드릴까? 정치부터 가시죠 그냥. 아, 제넥신 있었구나. 오늘 제넥신 많이 올라왔는데 그 코로나 중증 환자에서 인터로킨 7 안정성과 효능 확인해가지고 거기서 뭐 잘 나왔나봐요. 그래서 제넥신이 쭉 오르긴 했는데 아쉽게도 상은 못 쳤죠. 보통 다른 종목들이면 상 칠만한데 얘네는 좀 개미도 많고 기법에서 토해내는 물량이 많은 종목이에요. 근데 상은 못 쳤지만 하루 이틀 걸러 갈 수는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제넥신 영상 올릴 때 아니면 댓글로도 막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8월 말 9월 초 되면은 한 18만원 찍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우선 그 가격이 왔으니까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분명히 오늘 날짜에서 좀 익절하셨으면 낫었겠죠. 당연히 예상했던 가격이니까 15에서 18만원대. 자, 그리고 미중 딱히 없어요. 간단하게 이건 뉴스만 얘기해 드릴게요. 남중국해에서 계속 미중이 힘겨루기를 해요.
근데 힘겨루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뭐 미사일 뭐 전초기지 건설하면서 막 한다 그랬더니 이제 경제로 넘어와가지고 이제 너네 미국이 얘기를 하는 거죠. 중국의 일반 기업들 몇 군데야 있었는데 아닌데 이건가? 일반 기업들을 제재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매번 똑같은 얘기죠. 그냥 뭐 실탄 사격 해보고 연습하고 그리고 정찰기 띄우고 여기서 힘겨루기 하면서 기업들 뭐 틱톡부터 알리바바부터 뭐 텐센트부터 전부 다 이제 니네들 다 막아버릴 거야 하는 거 맨날 나오던 얘기예요. 아직 특별한 거 없어요. 아마도 좀 없는 것 같고. 아베. 자, 아베가 이제 좀 아프다고 했잖아요. 아파가지고 이제 내일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27일 내일 맞죠? 내일 얘기를 하면서 뭐 어떤 내용을 얘기하면은 어디가 얼마나 아프게 얘기 나오고 총리직을 사임할지 유지할지 자, 그 내용을 좀 볼만할 것 같아요. 근데 그 후계자가 중요하잖아요. 만약에 사임을 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돌아갈지. 후계가 이제 스가 관방장관이었나? 관방장관. 스가 관방장관이 이제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그 다른 분 하나가 있는데 그분은 원체 강대강이라고 해야 될까? 좋아하질 않아가지고 별로 지목을 안 해주는 것 같아요. 지목해서 하는 건지 잘 몰라요. 이쪽은 어떤 식으로 총리를 갖다가 잡는 건지. 그래서 이분인데 자, 아베 다음은 아베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는 저는 이제 쭉 읽어보긴 했는데 이거를 설명드리기엔 너무 길어요. 일본 정치 얘기가 다 있어요. 누가 있고 누가 어떤 식으로 그 당끼리 싸우고 거기에 누가 1인자고 뭐 있는데 지금 이분일 거예요. 스가가 이분이고 이분을 좋아해요. 아베가. 그러다 보니까 힘을 좀 밀어주려는 경향 있습니다. 근데 이분도 딱히 위안부나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언급하거나 발언했던 걸 다 찾아봤는데 비슷합니다. 딱히 없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그렇죠. 아베 다음은 아베다. 자, 그나마 반일 테마의 악재는 아닌 거예요. 어쨌든 자, 근데 뭐 반일 테마는 이미 내려올 만큼 내려와서 솔직한 말로 자, 모나미 뭐 다 내려왔죠. 이제 완전 바닥이죠. 정말 바닥인데 한 6,000원 보이고 신성통상 완전 바닥이지만 얘는 한 번 더 내려가겠죠. 여기 위에 윗골이나 요정도? 넘어갔나? 한 1,500원? 보여요 대충. 진짜 이거는 막 다 안 그래도 지금 코스피 지수가 망하고는 있지만 지수만 보는 게 아니고 재료까지도 좀 그래가지고 제넥신 같은 경우 제넥신 여기 있구나. 봐야지. 오늘 좀 올라왔죠. 좀 올라왔었고 올라왔는데 오늘 개미가 좀 많이 사는 모습. 대부분 개미가 많이 사요 이럴 때. 41만 주예요. 주식 가격이 이건데 41만 주를 샀어요. 전부 다 털었죠. 외인 기간 싹을 다 털고 나왔어요. 기법까지 단 한 군데도 사간 사람 없어요. 자, 이런 모습이고 우선은 제넥신 1.69% 오늘 지금 또 시간으로 빠지고 있는데 자, 분봉으로 이럴 땐 보면은 15분봉 보면은 와, 너무 갑자기 올랐어 가지고 15분봉을 봐도 한 요정도? 15분봉상은 16만 7천원 30분봉도 보면 안되겠다. 뭐가 안 나오는데 얘밖에 없네요 딱히. 16만 7천원하고 굳이 여기까지 해야지만 16만 7천원 뭐 15만 초반대 그냥 그 정도 보여요. 굳이 이거를 난 사겠다라고 하면은. 자, 근데 앞전에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슈팅을 한 적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슈팅을 하죠. 근데 매번 얼마를 빼느냐, 종가 기준에서 한 7% 뺐어요. 여기 종가 기준에서, 종가 기준이에요. 슈팅 기준 아니고 9% 뺐어요. 자, 대략 보면은 이 정도씩 빼요. 한번 올리면은 여기도 종가 기준에서 여기까지 땡기면은 12% 정도 뺐어요. 최소 이 정도 큰 슈팅이면은 저는 여기서 10%는 더 뺀다고 봅니다. 10%를 빼면은 17,000원 빼면은 16,000원 나오죠. 아까 찝었던 그 16,000원 정도, 한 15,000원 후반에서 그 정도면 한 번 정도 건드려 볼 수 있는데 재료가
이거는 근데 이제는 솔직히 타는 건 전 별로라고 봅니다. 효능을 확인했잖아요. 이거 확인하려고 다들 기다렸던 건데 확인했는데 이거 어쩔 건데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무조건. 그럼 여기서부터 또 기다려야 돼요. 아무것도 모르고 재료가 아무것도 없죠. 그냥 기다림이에요 계속. 그거 하나는 있어요. 백신. 코로나 백신은 있는데 우선은 가격이 너무 올라와서 코로나 백신 한번 하면은 슈팅을 줄 수는 있으니까 한 요정도 자리를 주면은 좀 한번 찝어볼 만하고, 분할로 뭐 이런 식으로 아까 말했던 대로 16만원 15만원, 굳이 더 내려온다면 여기 14만 5천원 정도, 한 3분할해서 뭐 배수는 예를 들어서 여기 1, 여기에 1.5, 그리고 여기다 한 이 정도 타시면은 웬만해서 들어가서 웬만해서 먹고 나올 거예요. 시간 재미가 없어서 그렇지 윗꼬리가 너무 많고 얘는. 자, 오늘은 영상을 여기까지 하도록 네, 이재명이 남았구나. 자, 그래서 코로나가 이제 좀 많이 재미가 없어지거나 이러면은 441명보다 적다 하면은 분명히 다른 섹터를 찾을 거고, 정치 섹터를 분명히 가져올 거예요. 사람들이 정치 섹터를 가져온다 그러면 어떤 내용이냐, 여러 명 있어요. 근데 3명밖에 볼 사람이 없죠. 이낙연 총리하고 이재명 도지사, 그리고 윤석열 총장. 자, 근데 윤석열 총장은 이제 서연하고 덕성인데 딱히 언제 어떤 또 이상한 발언을 하실 수 있어요. 앞전에서도 그랬다시피 덕성, 서연 반등을 했는데 또 떨어졌죠. 반등한 게 그 뭐 조사 리얼미터 말고 딴 데서 조사했던 건데 그것 때문에 잠깐 반등을 했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자기 이름을 언급하지 말아달라, 지지율을 하는 데다가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한번 구원을 해줬죠. 그리고 이제 다시 죽는 모습. 그래서 저는 아직 안 보고 있습니다. 특별한 발언이 있지 않는 이상. 자, 그리고 남성 여기도 솔직히 안 보고 있어요. 이미 1위에서 있었던 주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하락할 수밖에 없죠. 근데 다시 1위를 한다고 해서 와 1위 했다 이게 아니고 1위 그냥 원래 하던 자리 왔네 라고 이렇게 느껴지는 거고요. 에이텍이나 이런 애들이 많이 올랐던 이유는 2위에서 1위를 갖다가 뺏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와 1위가 됐네, 뺏었네, 그래서 셌던 거죠. 근데 웬만큼 조정은 좋고, 이재명은 그 사이다 발언으로 좀 유명한데 그 정치권에서 얘기를 잘 안 했었던 내용이죠. 그냥 이런 거 하면 안 되지 않냐 라고 막 얘기만 했었지 전부 다 미루기였는데,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금지 연장을 정부에 얘기를 했는데 그걸 정부가 수용을 해줬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정말인지 몰라요. 그냥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 걸 수 있어요. 왜? 경기신문이잖아요. 자, 그리고 이재명 30만원씩 준다고 나라가 망하나, 통합당 본색을 드러냈다. 자, 이게 말이 통합당이지 지금 어떤 식이냐면 30만원씩 선별적이 아니고 전 국민한테 주자고 하는 게 이재명하고 김부겸 지금 이렇게 두 명이 이제 그렇게 하고 계세요. 이렇게 전부를 주자, 모두 주자, 일괄 지급하자. 근데 통합당하고 그 이낙연 총리가 지금 안 된다, 선별적으로 가야 된다, 나라에 돈이 없다, 그리고 돈을 주면은 사람들이 돈 쓰러 다니니까 코로나가 더 걸릴 거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자, 이 상황이면은 누가 봐도 이쪽에 표가 더 많이 갑니다. 솔직히 김부겸은 잘 모르겠어요. 곧 있으면 이제 당대표 이제 있긴 한데 뭐 당연히 이낙연 총리가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두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은 이재명 지지율은 다시 오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한번 리얼미터나 이런 거 설명을 드렸었죠. 대체로 리얼미터나 그런 조사 업체들은 요렇게 31일이나 1일 아니면은 뭐 금요일, 월요일, 이번 달 숫자 좋잖아요. 28일날 발표할 수도 있겠고, 바로 월요일날 31일날 월요일인데 월요일 아침 뭐 오전 10시든 월요일임에 불구하고 그거죠. 말일이죠. 또 발표하기 가장 좋아요. 매달 그런 식으로 걔네들이 발표하는데. 자, 그럼 에이텍이랑 얘네만 볼게요. 어디 갔을까요? 에이텍 올랐어요. 어제 에이텍 제가 말씀을 드렸죠. 분명히 코로나가 재미없어지면은 찾아갈 곳이 별로 없다 섹터가 지금은. 왜냐면 지수가 빠지는데
지수가 빠질 때는 이런 애들이 많이 가요. 막 우선주, 정치 테마, 그 좀 잡다한 테마들 되게 많죠. 그리고 뭐 하나 뉴스 그냥 띄우면은 와 하고 가는 애들 있어요. 가끔 그런 잡다한 애들, 그런 애들 좀 많이 가고. 그러고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에 모든 돈이 들어가 있는데 얘네가 만약에 돈이 갈 곳이 100 중에 10밖에 없다라고 하면은 나머지 90은 어디로 갈까요? 네, 그거는 잘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해서 요즘은 21선 거의 안 찍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누가 봐도 이거 딱 찍을 것 같은 숫자잖아요. 그냥 누가 봐도 보이는데, 아 21선 닿으면은 사야지. 만약에 이대로 계속 간다면은 21선이 일로 올라오고 좀 더 올라오고 굳이 터치하면 여기서 터치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누가 봐도 그건데 그걸 주겠냐 이거죠. 차트를 그렇게까지 못 보시는 분들이 없잖아요 요즘. 자, 보면은 기타 외국인 최근에 쭉 사요. 그리고 기타 법인, 자 기타 법인도 최근에 천천히 모아가고 있어요. 내려오면서. 외국인 사고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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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보자 기간으로 볼게요. 한번 일주일 전. 자, 외국인이 오히려 샀어요. 일주일 전. 조회된 거죠 이게? 조회된 거야? 잠깐만 이렇게 해볼까? 맞네, 조회됐네. 자, 일주일 전부터 해가지고 내리면서 외국인들은 한 10만 주를 가져왔고 개미는 털었고, 자 기타 법인 2만 주 정도, 기타 외국인도 한 2천 주 정도, 전반적으로 개미들 물량을 가져왔어요. 여기서 가져왔죠. 그럼 얘네들 평단이 얼마겠어요? 당연히 못해도 이 정도 되겠죠. 한 37,600원은 최소한. 그리고 이거가 여기 보면은 여기 또 보여요. 요 정도, 요 기준에 맞게 얘네들이 사드렸을 거예요 웬만해서. 근데 이 저점을 깨서 그렇지. 그래서 지금 뭐 수급은 뭐 그렇게 막 좋다는 아닌데 그래도 양호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 얘 같은 경우는 여기 21선 터치하면은 자리는 좋아 보여요. 분명히 한번 오를만 하고, 거기다가 지지율 나올 때 시즌 됐고, 그리고 코로나 재료 써먹을 방금 써먹었고, 자 그래서 얘는 한번 돌아서서 슈팅이 나올 수 있다. 매번 그랬죠. 자 여기를 보더라도 5일선 안 닿아요. 아니 21선 안 닿아요 웬만해서. 이때는 5일선을 쭉 잘 타고 갔고, 어쩔 수 없이 닿으려고 하락할 수밖에 없으면은 정말 여기까지 막 닿아가지고 막 눈에 띄게 티나게 그렇게 안 하는 종목이에요 보면은 얘는. 자 근데 5일선 깨고서 자 21선 거의 터치 앞에 오니까 오늘 반등 줬죠. 뭐야. 자 앞에서 거의 파란색까지 갔다 왔었구나. 자 여기 지지를 잠깐 깨면서 여기서 물량이 나왔죠. 이거 깨지니까 지지를 못하니까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이때 물량 나왔고, 이때부터 산 사람을 제가 봤는데 이때부터 올릴 때 프로그램하고 신한이 좀 많이 사는 모습을 많이 보였어요. 걔네들 금융하고 해서 얘는 돌았을 것 같고, 시간에는 보자 좀 빠졌네. 0.27 뭐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에이텍 TN도 뭐 살짝 올리긴 했는데 얘는 이렇게 만약에 다 죽어 있는 상태잖아요. 다 죽어 있잖아요. 이미 얘도 죽고 에이텍도 죽고. 자 그러면은 그냥 거래 대금 큰 놈, 원래 대장이었던 놈이 먼저 출발합니다. 무조건 첫 스타트는 대장이 끊어야 돼요. 그러고 대장이 너무 많이 오르면은 토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우선은 얘만 보시면 될 것 같고, 동신건설 얘는 차트를 좀 깨긴 했는데 얘도 오늘 막판에 살렸나? 그러네요. 막판에 다 비슷하게 살렸는데 시간을 볼게요. 재밌네 이거. 3분 딱 올리는 이때가 48분이고요 얘가. 누가 먼저 시작을 한 거야? 얘는 뭐 딱히 없어요. 올리는 때가 굳이 잡아봐야 15시고, 48분 똑같네요. 둘이 짠 것처럼. 자 어쨌든 우선은 요정도, 굳이 섹터 넘어간다면은 요정도 정치 테마까지는 보고 있다. 미중 반일 재밌는 게 없다. 갈 곳은 뭐 식품 배송이랑 뭐 정치 쪽. 굳이 더 넣자면은 얘네는 아직은 뭐 돌파는 안 했으니까 뭐 따로 걸릴 건 없어요. 얘네는 좀 재료 계속 뉴스 봐가면서 가볼만은 한데, 얘네도 윗꼬리
그런 자리에서 윗골이 잘 나오니까 조심하시는 게 좋고, 비대면 결제 얘도 뭐 좀 더 갈 수 있으면 보여요. 근데 뭐 적당히, 코로나들 다 한 번씩 때리고 나면은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그래서 언제나 익절하는 그런 관점으로 해가지고 좀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